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다시 긴급 속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방금 전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정단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은 기각됐지만 절반의 승리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권덕진 부장판사는 영장은 기각했지만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두 가지를 댑니다. 하나는 부부가 구속된다는 점을 중시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됐다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이 무죄다, 무혐의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일단 기분은 나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은 지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양승태, 김기춘, 우병우 그런 케이스와 볼 때 대단히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자, 적폐청산이라는 잣대로 될 때는 문재인 정권이 좋아할 그런 구속 다 영장 치고, 반대로 문재인 정권의 실세 조국 전 장관은 같은 비슷한 혐의인데도 구속시키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서울 동부지법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덕진 부장판사는 아주 묘한 말들을 했습니다. 자, 이 권덕진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는 소명됩니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 이런 사유를 밝힌 겁니다. 자, 권 부장판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자, 일반적으로 정경심 씨가 도망간다고 해서 구속시켰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의 역풍을 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를 판단할 때의 그 법원의 잣대와 조국을 판단할 때의 잣대가 왜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센 민심의 역풍, 법원에 대한 여론이,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대로 어쨌든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이거는 뭐 공손히 했나 보죠. 판사 기분 좋게. 그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피해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한다, 이런 관례 같은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 사안은 다른 사안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이 피의자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구속되면 가정의 뭐 경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재산이 50억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국의 혐의는 고위공직자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이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부부가 함께 구속하는 것이 곤란하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런 것들은 조국을 풀어주기 위한 법원의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국은 계속해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판사는 어쨌든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그렇다면 왜 풀어줬을까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법원은 반성해야 할 겁니다. 자, 검찰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왜? 과거에는 했던 이 구속 사유인데 왜 조금만은 예외냐? 자, 이 검찰은 어쨌든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어쨌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또 칠 것인가 지금 고민할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그래도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서울 동부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들은 진단합니다.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선 우병우, 김기춘, 양성태 모두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병우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되고 또 치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 지난번과 같은 기계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권덕진 부장판사의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절반의 승리입니다. 일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1심에서 나오겠지만 일단 이렇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조국이 무죄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도망칠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도망할 염려가 없다. 자, 피해자의 주거가 일정하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합니까? 정말 권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기 판단을 한다면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